단 하루가 지났을 뿐인데 검찰과 국민의힘과 이재명 대표의 입장이 180도로 완전히 바뀌게 되었죠. 검찰에서는 판결 후 2시간도 안 되어서 항고하겠다고 길길이 날뛰었고 예고한 대로 오늘 대법원에 항고했습니다. 그리고 하루 전날만 해도 이재명 대표는 항소심 판결이 어떻게 나오든지 상관없이 승복하겠다는 말을 지금 해야 한다. 그렇게 선언해라. 이렇게 요구했던 권선동은 지금 이재명 대표가 할 일은 아스팔트에서 저열한 음모론을 살포하는 것이 아닙니다. 26일 선거법 위반 항소심 판결에 승복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해야 합니다. 지금 어떤 입장일까요? 항소심 판단은 합리적인 상식을 가진 법관이라면은 이러한 판단을 내릴 수 없다고 봅니다. 판사들의 개인적인 성향이 직업적인 양심을 누르고 그런 개인적인 성향이 판결에 반영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법조인의 양심을 갖고 재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정치 성향에 맞춰서 재판을 했다는 반증이라고 저는 봅니다. 국민의힘 전체가 받아들이지 못하겠다. 뭐 좌파 판사다 어쩌다 빨갱이다 어쩌다 별별 얘기를 다 하고 있고 권선동은 자신의 얘기를 하루 만에 뒤집으면서 이틀 연속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하겠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국민의힘 대표 권영세는 대법원에 가면 파기환송될 것이다. 오직 그거에만 기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대법원에 가면 국민의힘 의도대로 또 검찰의 의도대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루어질 가능성은 제로다. 오늘은 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끝까지 완벽하게 무죄 판결을 하는 걸 보면서 정말 법정에서 소리 지르고 싶더라고요. 어제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모든 분들이 밤잠을 설치고서 재판 결과를 기다렸죠. 이재명 대표의 재판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지지자들의 마음은 환호하기도 하고 타들어가기도 했었는데 어제 가슴이 철렁했던 그 순간이 있었습니다. 판사가 증감법에 의해서만 처벌받게 되어 있는 국정감사장에서의 발언을 검사가 무리하게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를 했는데 이것을 배척하지 않고 인정을 했던 그 순간이 가장 지지자들의 가슴을 철렁하게 했던 그 순간이었죠. 이전까지는 김문기 씨와 관련해서 모든 부분을 무죄로 하나하나 판결을 하고 그리고 왜 무죄를 선고하는지에 대해서 차분하게 설명을 이어나갔고 그 이어나가는 대목마다 지지자들에게 전달될 때마다 지지자들은 환호했고 법원 앞에서 기다리던 민주당 관계자들의 표정도 상당히 편안해지는 그리고 기대감을 갖는 그런 모습이었죠. 김문기 씨와 관련해서 유죄로 판결했던 부분까지 무죄로 판결나자 검찰에서는 다소 당혹스러운 모습을 보였다고 해요. 그런데 뒤이어서 국감장에서 있었던 증언을 판사가 배척하지 않고 인정을 하자 출석했던 3명의 검사들의 표정이 한순간에 밝아졌다고 합니다. 물론 이것을 재판장에서 지켜봤던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관계자들 모두는 한순간에 긴장할 수밖에 없었죠. 그때의 상황이 어땠었는지 빨간아재님이 매불쇼에 출연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에서 이렇게 쭉 들으면서 느낌은 사실은 앞부분에서 이거 불안한데 이런 징조가 느껴졌어요. 왜냐하면은 이 소송 조건과 관련해서 법리적으로 주장한 부분들 있잖아요. 이거 뭐 공소권 남용이다. 네. 그리고 특히 우리가 강조를 했던 국회 증언감정법상 네. 이 법에 의한 처벌을 받는 외에 어떠한 불이익한 처분도 받지 아니한다라고 돼 있어서 네. 검찰이 공직선거법으로 기소하는 거는 이건 잘못된 것 아니냐. 만약에 그 발언이 허위였다면 국감장에서의 발언이 허위였다면 국회 증감법에 따라서 국회 고발을 통해서 기소를 했어야지. 그렇지. 검찰이 공소권 없는
기소를 한 것이다 이런 주장을 했었는데 네. 그거를 기각하면서 그러니까. 시작을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저는 아직도 그거 찝찝해요. 이거 불안한데 그러고 나서 이제 고 김문기 씨 관련된 발언 이거는 뭐 크게 놀라지는 않았어요. 충분히 저렇게 판단하는 게 합리적이지. 네. 백현동 넘어가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논파를 해나가는데 그래도 뒤에 가서 다만 뭐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런 게 나오지 않을까 항상 그래 왔으니까. 계속 마음을 졸이면서 네네. 왔는데 끝까지 완벽하게 무죄 판결을 하는 걸 보면서 정말 법정에서 소리 지르고 싶더라고요. 내란숙의 윤석열과 관련해서는 법원을 존중하기 때문에 또 즉시 항고를 하면 헌법에 위반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즉시 항고도 못하고 일반 항고도 못한다면서 배째라 이렇게 나왔죠. 검찰과 법무부 모두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내란숙의 윤석열은 아직도 관저에서 술 처먹으면서 뭘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주 편안하게 배 두들기면서 지내고 있겠죠. 항소심 판결이 난 지 2시간 만에 즉시 항고하겠다. 법원이 뭔가 잘못했다. 위헌적인 판결을 내렸다라면서 즉시 항고하겠다고 번개처럼 발표를 하고 그리고 하루가 지나서 바로 항고를 했죠. 국민의힘에서는 대법원에 가면 파기환송될 것이다. 심지어는 파기환송하지 말고 대법원이 재판을 열어서 유죄 판결을 해라. 이런 주장을 하기도 하죠. 자, 그럼 이재명 대표 사건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거나 자체 재판을 통해서 유죄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섣부른 얘기 같지만 유죄를 받거나 파기환송될 가능성은 제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 빨간 아재님의 얘기를 들어보고 그런 다음에 제 얘기를 부연하겠습니다. 근데 지나고 나서 살짝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만약에 국회 증감법 위반이어서 공소권이 없는 기소행위를 한 것이다 그러면은 이제 공소 기각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내용을 이제 못 다투니까. 사실관계 다루지 않고 네. 그랬을 경우에 대법원 상고심 가면 네. 그 어차피 법률심이니까 이거 법 적용 잘못한 거야 뭐 이런 판단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여전히 국회 증감법은 이걸 적용 대상이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는데 결과만 놓고 보면 상고심에서 어떤 결론이 나오느냐를 가지고 따지면 오히려 유리한 조건은 만들어졌다 이런 생각도 좀 맞아요. 들어요. 증감법을 재판부가 이야기하면서 검찰 기소 자체를 기각해버렸을 때 대법원에서 행여나 이것은 증감법에 의해서 기각할 사유가 아니다 라고 파기환송할 수 있는데 그 가능성 자체를 없애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재판부가 판결문을 그렇게 꼼꼼하게 긴 시간 읽고 정리한 것은 검찰이 항고할 것을 염두에 두고 대법원의 입장을 고려해서 파기환송할 건덕지까지 모두 없애버린 법에 의한 모호한 부분이 있을 때는 피해자 이익으로 한다는 법의 원칙을 충실히 지킨 그런 판결이었다. 그리고 검찰의 항고는 이런 내용을 잘 알고 있으면서 마지막으로 발악해보는 그리고 국민의힘은 또한 이런 내용을 잘 알고 있으면서 대선 주자 1위 이재명을 더 이상 견제할 방법이 없어졌으므로 또한 마지막으로 발악해보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